오늘은 또 영감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한 거. 왜 영감이 중요하냐면은 네, 인사이트.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네. 우리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회계사도 없어지고 네. 심지어는 뭐 의사도 없어지는데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원격 조정.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딱 창의력 하나거든요. 인공지능은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네. 세팅된 공식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사람은 아까 공식이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동물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창의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력이 아까 일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끊었으니까 네. 그걸 좀 이어가서 오늘 네. 마무리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인사이트, 창의력, 요즘 인공지능, 뭐 AI 이게 발전하면서 더 인간다운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 그러니까 인간다운 게 그 창의력이에요. 근데 그 인간다운 것을 사실 교육을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강아지가 되듯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교육시키지는 조금 교육시키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원래 되는 거예요. 늑대라든지. 그러면은 그 PD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인사이트나 창의력이 있으셨던 편이에요? 아니면은 작곡을 하려고 하니까 생긴? 아니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창의력이 뭔지도 몰랐고. 네. 근데 히트곡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곡을 100번을 썼는데 되는 곡이 있더라고. 그 노하우가 궁금해요. 그 되는 곡이 왜 되는지 길을 역추적해봤죠. 네. 그랬더니 대부분이 잠깐 동안 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노력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일생에서 가장 노력한 건 MC 더 맥스의 12월이에요. 그건 정말 노력했거든요. 어떤 노력이요?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한 며칠 걸려서 지금도 완성도는 있어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대충 한 거 있잖아요. 네. 오빠 나만 바라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네. 그 신디로퍼 그 테마 그거 사서 네.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장난으로 했는데 그게 그때 대박 났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오빠. 왜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나만 바라봐 그게 네. 그 가사가 뭐 어려운 가사가 아니잖아요. 나만 네. 바라보라는데 그걸 잊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하다가 기본 줄기를 잊어먹은 거야. 눈 오면 기분이 좋은 거구나. 이걸 잊어먹은 거야. 어제 첫눈 왔는데 네. 기분이 좋아야지. 네. 동물이죠. 동물다운 거지. 인간다운 거고. 근데 우리가 너무 잔머리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첫눈이 왔는데도 보지도 못하는 거야. 일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멜로디가 영감이 오실 때 어쨌든 그래도 그런 반주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영감하고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건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네. 그건 돈 있으면 된다. 살붙이는 건. 근데 영감은 돈 있어도 안 된다. 그게 차이가 있다. 돈을 1억을 갖다 줘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진짜 다른 작곡이랑 너무 다른 게 저는 클래식 음악 전공자로서 저는 엄청 어려운 화성도 배우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작곡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연히 여행 가다 보면 목적 없이 이루는 게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계획도 없이 막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지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약간 결혼과 비슷한. 그렇죠. 결혼도 계획하면은 영감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장 좋은 게 아버지가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절대로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사랑은 차라리 나처럼 독신주의야 이렇게 딱 못 받고 비혼주의야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빨리 장가가요. 왜요? 왜냐면은 그 사랑의 그 발견을 우연히 하게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거 폭발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도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서진 씨가 지금 뭐 결혼을 뭐 이성으로 할 것인가, 뭐 조건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요 아직 그 사랑을 못 봐서 그런 건데 사랑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군대에서 자살도 해요. 맞아요.
단지 그 여자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할 때 여자가 변심했다고 그 여자가 직업이 좋고 돈이 많아서 자살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보기엔 제대로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근데 막 그렇게 만나도 몇 개월 아버지가 반대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 아니 몇 개월 뒤면 변하잖아요.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이성인데요. 네. 그걸 못 막아요. 이성이 감정을 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헤어졌을 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도 한 6개월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영감이라는 자체가 네. 무슨 근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속되는 사랑이다 이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그루브 감각 예? 그거를 잘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중성이라는 게 네. 그럼 인간이 뭐 1000년 살면 좋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간답다는 거지 인간답다는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인간다운 게 뭐냐면 사랑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는 거예요. 저 헤어지고 인간다운 게 뭐냐면은 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이별을 했는데도 무감각해지는 거야 나중에.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나는 안 무감각해. 끝까지 사랑을 지켜. 그거는 기계죠. 이게 인문토론입니다. 이렇게 토론해야 돼요. 이렇게 인문학으로 또 가다니. 그러면 다 인문학으로 가죠. 그러면은 사랑이 뭐였까요? 아, 요거 유료인데 사랑이 네, 뭔가. 그럼 저희 끊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네. 제가 네. 사랑을 10번 이상 해봤어요. 네. 그래서 뭐 경험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은요. 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자꾸 내 이성이 그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포기하세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는 내 이성이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니까 덜 만난 거지 아직. 근데 그래도 사랑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대박 사랑을 네. 그 못 만나서 그렇지. 그 진짜 사랑을 만나면은 네. 죽음을 불사해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러면 헤어졌을 때 안 죽은 건 그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도 꼭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인 게 이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그러면 가짜 사랑이에요. 고민하는 순간. 근데 처음부터 완전 확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처럼 네.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순수한 견해지만 이게 오히려 어렸을 때에 알아서 너무 편한 사람이 사랑일 수도 있나요? 있죠. 있죠. 근데 사랑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섞인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이성 간의 사랑. 네. 그것만 집중해서 플라톤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좀 빼고 네. 에로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틱한 사랑.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에로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구였는데 이성 간에 남사친 여사친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너무 편해지고 진짜 없으면 안 될 존재인 것 같은데 너무 알게 된 사이가 오래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에로틱한 사랑이 좀 식은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꾸 헷갈리는 게 네. 자기 확신을 딱 줘요. 사랑은. 응? 그 제정신 있는 사람이 그 군대 가서 타령하겠어요? 그게 제정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타령할 정도로 사람한테 뭔가 좀 임팩트를 준다니까. 타령할 정도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실연을 당했었는데 몇 살 돼요? 뭐 자주 얘기한 거라 재미도 없는데 한 30대 때 30대 때. 실연을 당했는데 네. 그때 저작권료가 엄청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아. 그걸 보는데 네. 전혀 안 기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돈은. 근데 왜 그때 실현을? 아니 그거
그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수해지면 안 돼요. 순진해지면 대부분이 실연을 당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이 딴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년을 사귀었어요. 네. 요거 이렇게 시청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2년을 사귀었어요. 네. 요거 2년을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웬만큼 그 급진적인 성격이 아니면 그걸 지켜나가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걸 단절을 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다른 이성의 마음을 얻으면은 확실히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만 만나다. 근데 보통 다른 이성이 그런 게 없이 그만두자고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혼도 뭔가 로맨스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네. 그냥 너무 지겨워서 하는 경우보다는. 왜요? 왜냐면 그 결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이거 지금 제주도에 살고 싶어. 네. 근데 결단하기 힘들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있는 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를 찬 그 분도 뭔가의 근거를 보지 않았을까. 다른 사랑을. 그거 아니면은 왜냐면 그때 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지금 그때 몰랐어요. 그 10년 후에 깨달은 거예요. 10년 후에.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 다른 사랑을 이긴 거죠. 그래서 보통 실연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한 7, 8%는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대죠. 그래서 오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아니지. 너 왜 내가 이렇게 실연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대답을 못 해요, 보통. 왜요?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다른 사랑이 생겼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헤어지자고 하는 건 딴 사람이 생긴. 외국 쿨한 그 미국인처럼 나 사랑을 발견했어. 뭐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아직. 근데 외국 애들은 외국 그 브래드 피트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 진짜 리얼 사랑을 발견했어.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외국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약간의 조금 순진한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인간의 그런 본연의 마음이라는 게 좀 게으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헤어지는 것조차도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무기력한 사람은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노부부가 네.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서로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무료하고. 네. 그래도 뭐가 아무 이벤트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네.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근데 만약에 어떤 노부부가 70인데 이혼을 했어요. 갑자기. 네. 그럼 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생긴 거죠. 뭐 근거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남편이 뭐 때리지도 않고 네. 아무 일도 안 했어. 돈은 안 벌지만 네. 편안하게 잘 지나가. 근데 갑자기 이혼을 하재. 황혼이혼.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게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뭐 그게 뭐 바람을 폈다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열정적인 뭔가가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아무 이유 없이 쭉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저 연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스탕달의 연애론 읽었고요. 네. 스탕달의 연애론. 그거 안 읽으면 안 돼 무조건. 그거 읽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네. 그걸 다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유료하면 되겠다. 왜냐면 네. 이게 결혼을 하기 무서운 건 결혼하고 어쨌든 썸 타는 것도 재밌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아직 덜 만난 거야 제대로. 바보로 만들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만큼 그 리얼 사랑이 좀 없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무의식을 누르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시간에 네. 자연법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동물하고 비교하면 쉽다고. 네.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열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르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사실은 불같은 사랑이 있죠. 근데 너무 빨리 식잖아요. 근데 식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그 식는 걸 생각하는 건 벌써 뭔가 이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영감을 얘기할 때 뒤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 기타가 막 뽀개지기도 하고 이게 놓쳐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약간. 근데 나이가 들면 될수록 더 이성적이게 되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너무 어린 건데 자꾸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사랑이요. 네. 영감이 떠오르듯이 네. 사랑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랑을 높일 확률을 높이게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그냥 내가 독신주의라고 생각해요. 난 죽어도 아무도 안 만나겠다. 난 음악만 하겠다. 아니면 연구만 하겠다. 돈만 벌겠다. 네. 사업가만 되겠다. 네. 그러면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 왜죠? 기대가 없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식적인 감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패키지로 여행 가면 아무것도 안 생길 확률이 높지만 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이 말하자면 그 사랑을 만나겠다는 거고 그냥 나는 무작정 그냥 떠나겠다 아무데나 가방 들고 네. 돈 한 100만 원 딱 챙겨서 그러면 거기서 여행의 기쁨을 만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듯이 나 사랑 안 만나 이렇게 마음 먹고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속이기 어렵지. 안 만나 그러면서 또 만날 거야 이럴 거 그러면 안 돼요 또. 그 순수함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감의 핵심은 순수함이에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잖아요. 나는 지금 영감이 떠오르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 작곡 안 해도 돼. 나 혼자만 좋으면 돼. 그러면서도 저쪽에선 사용할 거야. 대박 낼 거야. 이거 돈 벌면 좋겠어라고 나를 견제를 해요. 다 똑같은 맥락이네요. 아까 작곡 인사이트랑.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견제를 안 하면 우리가 네. 계피를 많이 받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네. 망신도 많이 당하고 네네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래도 사랑을 하고 싶어라는 목적이 있으면 손해예요. 손해고 그냥 나는 사랑 없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가면은 리얼 사랑을 만날 확률이 높고요. 대부분이 사건은 거기서 나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요즘에 좋아하는 어떤 영화 감독하고 뭐 이렇게 네. 안 되는데 네. 뭐 부인 이혼 안 해주고 네. 이런 경우는 리얼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온 국민이 욕하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막 유럽 가가지고 쇼핑하고 네. 근데 그 온 국민 욕 먹으면서 하는 게 그게 진짜 리얼 사랑이지. 그건 의심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계획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 감독이 그 김민 그쵸. 계획하면 그런 게 안 생긴다니까요. 계획하면은 어떤 게 생겨요? 좋은 가문에 적당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딱 결혼하죠. 근데 그 내면에는 시시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폭발적인 그 사랑의 힘이 없고 대부분이 이제 시시하죠. 겉으로 그 진짜 사랑은 오히려 그 감독처럼 그런데 에너지가 있는 거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결혼은 절대로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하다는 거는 남들이 꼭 보기 안 좋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보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극복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옛날 같으면 흑인이 뭐 백인하고 사랑한다든지 그런 거가 리얼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많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좀 오지 않나? 그럼 이제 저 독신주의자로 이제 사는 걸로. 근데 지금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독신주의자 살면 사랑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순수한 그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영감. 네. 되게 아까의 결국은 그러면은 아까랑 같은 말인데 인생은 오히려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살 때 본능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가 더 많이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법의 기준으로 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동물적으로 사는 게 행복했었다. 그게 대표적으로 루소가 얘기한 거예요. 루소. 프랑스 네. 철학자 루소. 동물적으로 살 때가 그 사람이 에밀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교육하게 어린이도 교육해야 된다. 처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루소가 얘기한 게 우리 원시 부족 때가
행복했었다. 지금도 아프리카 추장들이 행복하다. 그거와 지금 뉴욕의 그 지성적인 뉴욕이라든지 그게 행복하다. 라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 그 토론을 자꾸 봐야죠.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런던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 토론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는 자연 루소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싶진 하겠지만 이성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위험하거든요. 되게. 위험하죠. 이성이 좀 견제를 해야지 사람이 안 위험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시에서는 이성이 견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집에 있는 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파자마 입고 왜 파자마 입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자마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도시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노자라는 사람은 노자하고 장자는 공자를 비판했어요. 노자와 장자는 공자를 비판했다고요. 네. 공자의 그 예를 비판한 거예요. 그렇게 예의 있게 밖에 나갈 때 파자마도 안 입고 또 예의를 갖추는 게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쪽은 견유학파, 서양의 견유학파 있죠? 견유학파가 뭐냐면 개견자예요. 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햇볕을 가리지 마시오. 알렉산더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견유학파예요. 그 견유학파와 그 노자, 장자 쪽은 예의를 갖추면서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자마 입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 있으면 막 껴안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토론에 달려 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내가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으면 이제 끄시면 돼요. 네? 더 해요?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느끼는 게 저는 오히려 그 방금 말하신 거랑 완전 반대거든요. 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심각하게. 그거는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생각이 많아야지 좋다라는 쪽이 있고 네, 생각이 없다고 하는 쪽이 좋다라는 거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명상 쪽 네. 불교 철학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말아라. 네. 노자, 장자, 견유학파 이쪽 라인은 에피크로스 학파 이쪽 라인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쪽에선 이쪽 라인은 생각을 많이 해라. 왜요? 좋은 게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건 나도 몰라요. 이선희 씨가 생각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약간 철학자 중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좋다는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서양 철학이에요. 헤겔, 하이데거, 네. 칸트. 네.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생각을 하죠. 막 그래서 얼굴이 인상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막 인상 쓰고 있잖아요. 네. 고민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서진 씨한테 저번에 만났을 때 명상을 좀 해라. 그런 거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이 없는 쪽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라라. 어떤 게 몸이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게 행복한 건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명상 쪽으로 갔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그걸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 네. 무아지경. 네, 그러면 이제 곡을 다 쓰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 이렇게 비교해요. 빌보드 차트 시상식을 봤는데 막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로프에서 내려오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나요. 네. 근데 거기서 탑은 어떤 흑인이 래퍼가 딱 나왔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긴장이 뭐야? 남들이 심각하게 막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랩도 뭐 이상해. 이래요. 만약에 추장이 막 이렇게 춤추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본능은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그게 꿈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그게 더 행복하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로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적으세요. 네. 프로이트하고 융이 있고 네. 그다음 아들러가 있고 라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있나요? 그 4대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캉이
주장한 게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이건데 그 정신 분석학자, 심리학자들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야? 그 사람의 한마디로 예술가가 되라는 거야. 그 래퍼가 되라는 거야. Hey you, don't make it bad. 이렇게 이거 예술가가 되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잖아 지금 내가. 네. 내가 뭐 시청 어차피 나는 구독자도 없고 유튜버기 때문에 신생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500명만 돼도 내가 노력하겠는데 어차피 포기하나. 이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그래도 저작권료가 좀 나오니까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건 예술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래퍼를 욕할 수는 있어요. 행실도 뭐 갑자기 사고도 치고 근데 정신적으로 보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게 대마라든지 네. 마약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쵸,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노래하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제 그게 심리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거니까 지금 하이데거라든지 칸트, 공자 이런 사람들 막 교육학자들 막 네. 학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 이서진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어라. 예술가가 되라.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 쉽지 않으니까 명상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요가. 그거를 그래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10단계. 제일 추천하는 거는 명상 쪽으로 제일 추천하는 건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기 누가 있었는데 저기 최 사장이라고 알아요? 네. 지대 너잡 네. 거기서 도인이라고 있어요. 김도인. 네. 그 김도인이 그 명상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된 염라스를 한번 쫙 보면서 들으면서 김도인이 주장하는 걸 잘 듣고 그 사람이 명상 또 그 오픈하고 그러거든요. 인스타 같은 데서 그런 거 한번 따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음악 이렇게 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멍하니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그 이서진 씨는 좀 빠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빨라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 맞아.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토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천히 가도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대작품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진짜 마무리인데 대부분의 명작은 유배 시절에 나와요.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네. 대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저기 우리 처음처럼 쓰신 분 있잖아요. 네. 처음처럼 그 로고 만드신 분, 네. 그분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감옥은 그 명상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벽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 막 몰아치는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막 컴퓨터 막 프로그램하는 거를 네.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주제 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명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서진 씨가 좀 빠르다고 시인을 했고 나도 뭐 만만치 않지만 그러니까 느린 걸 경험해보자.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휴대폰도 끄고 어디 놀러 가서 돈이 좀 드는데 네. 어디 휴양지 같은 데 놀러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이 쑤실 거예요. 좀이 쑤시다는 거는 내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좋아야 되거든요. 좀이 쑤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이 안 쑤셔요. 갑자기. 제가 그거를 많이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간 거예요. 일본 가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3, 4일째가 고비예요. 너무나 심심해. 아주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 호텔 그 로비에 있는 그 여자분들하고 막 얘기하려고 괜히 물어보고 아는 것도 대화하려고. 네. 근데 4일 정도 5일 정도 지나면 평화가 와요. 갑자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평화가. 그래서 너무나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을 표현하자면 성리학에서 얘기했죠. 여름에 한창 너무나 더운 여름에 집 앞에 물을 뿌렸을 때의 기분.
찬물을 쫙 뿌렸을 때 하인이 그럼 이제 양반이 물 뿌렸냐 그러면서 그 있는 기분 특이하게 그렇게 깊을 것도 없잖아요. 그 편안함, 상쾌함 그런 기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명상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라는 거죠 한번. 그래서 어떤 오빠랑 데이트하는 거랑 어떤 게 좋은가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고 나 오빠랑 데이트하는 게 훨씬 주장하다는 건 지금 우리 일반적인 거고 싸우고 있는 거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저쪽도 약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명상 쪽이 훨씬 위다. 즐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김도인.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이 40분 됐으니까 가겠습니다. 끊고 가든지 하여튼 노래를 하면서 클로징 멘트 하면서 Hey Jude Hey Jude Don't make it 이렇게 페이드아웃 딱 하면 되잖아.